입자상 물질이 여과지에 채취하는 그런 채취 기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과 포집에 기여하는 6가지 기전. 입자상 물질의 여과 포집 원리. 중력 침강, 정전기 침강, 관성 충돌, 직접 차단, 확산, 체질이 있습니다. 여과 포집 원리는 중력 침강, 정전기 침강, 관성 충돌, 직접 차단, 확산, 체질이 있습니다. 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중전, 관직, 확산되나 체질에 맞아야 한다. 조선 이전 시대로 돌아가 보면, 자, 중전은 다양한 능력 따져서 왕의 배필로 삼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수많은 여자들을 여가를 했기 때문에 중전이 되는 거고, 이 중전은 곡간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직이 일반 서민에 있을 때 대비 확산이 되겠죠. 임무의 중책을 짊어져야 될 중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나 막을 수는 없겠죠. 체질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중전 관직 확산되나 체질에 맞아야 된다. 즉 여과 포집 원리는 왕의 배필을 뽑는 중전은, 즉 중전 관직이 확산되나 체질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중은 중력 침강을 말하는 거고요. 전은 정전기 침강, 그 다음에 관은 관성 충돌, 직은 직접 차단, 확산은 확산, 체질은 체질이 되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건, 자, 호흡기, 즉 폐, 즉 사람의 침착, 삼기전. 삼기전은 크게 중력 침강, 관성 충돌, 그 다음에 확산으로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직접 차단이 있습니다. 여과 포집 원리는 중정관직 확산되나 체질에 맞아야 한다. 중력 침강, 전은 정전기 침강, 관성 충돌, 직은 직접 차단, 그리고 확산, 체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참고하여 입자 직경에 적합한 포집 기전을 적으시오. 자, 1, 1, 2, 3에 해당하는 포집 기전을 적는 거죠. 1번은 확산, 1번은 확산, 2번은 확산, 직접 차단, 확산, 직접 차단, 그리고 3번은 관성 충돌, 직접 차단, 이렇게 되나요? 그림을 보고 적합한 포집 기전을 적으시오. 1번은 확산, 1번 확산, 2번 확산, 직접 차단, 확산, 직접 차단, 3번 관성 충돌, 직접 차단, 관성 충돌, 직접 차단. 추가적인 사항으로 가장 낮은 채집 효율을 가지는 입경은 0.3 마이크로미터, 가장 낮은 채집 효율을 갖고 있는 입경은 0.3 마이크로미터. 이것을 포집하는 기전은 확산과 직접 차단이다. 확산과 직접 차단, 확산, 확산 직접 차단, 직접 차단, 관성 충돌. 여과 포집 방법에 있어 여과지 선정 구비 조건 5가지는 포집 효율이 높을 것, 입경 0.3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95% 이상 포집할 것, 압력 손실이 적을 것, 포집 시의 흡인 저항이 낮을 것, 쉽게 파손되지 않을 것, 흡습률이 낮은 것, 가볍고 1m당 무게의 차이가 적을 것, 분석상 방해가 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여과지 선정 구비 조건 5가지는 포집 효율이 높을 것, 압력 손실이 적을 것, 쉽게 파손되지 않을 것, 흡습률이 낮을 것, 가볍고 1m당 무게 차이가 적을 것,
분석상 방해가 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포집 효율이 높을 것, 압력 손실이 적을 것, 쉽게 파손되지 않을 것, 흡습률이 낮을 것, 가볍고 1매당 무게의 차이가 적을 것, 분석상 방해가 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을 것. 유튜브에서 검지관을 검색해 보시면 메인에 바로 뜨네요. 기체 검지관 사용하기. 대기에서 1차적 테스트를 하네요. 관을 채취기에 삽입하고 채취기를 검사하려는 곳에 두고 채취기 손잡이를 당기면 끝이네요. 양초 산화 후 그 공간의 산소량을 체크하네요. 수치는 관의 수치를 그냥 읽으면 되니 간단하고 아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군요. 일회용이며 단일 물질만 측정할 수 있겠네요. 풀 영상은 루나사이언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검지관을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측정 위치 3가지는 해당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가스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주 작업 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 검지관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측정 위치는 작업자 근로자의 호흡기, 가스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주 작업 위치에서 근로자 호흡기 높이. 검지관 방식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1일 작업 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 시간마다 2회 이상 반복 측정해서 평균값을 산출하는 것. 가스상 물질의 발생 시간이 6시간 이내일 때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을 한다. 검지관 방식의 측정은 1일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을 하고 그것을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6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작업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검지관의 장점: 사용이 간단하다, 반응시간이 빨라, 빠른 측정이 가능하다, 사용법을 숙지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재현성이 높다, 밀폐 공간의 산소 부족 및 폭발성 가스 등의 안전 관련 확인이 가능하다. 검지관의 장점은 사용이 간단하다. 사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합니다. 즉 사용법만 숙지를 하면 사용 가능하고 빠른 측정이 가능합니다. 재현성이 높고 밀폐 공간의 산소 부족 및 폭발성 가스 등의 안전 관련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검지관의 단점은 특이도가 낮다. 즉 다른 물질의 영향을 받기 쉬워 오차가 크다. 민감도가 낮아 비교적 고농도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 검지관으로 단일 물질만 측정 가능하다. 단일 측정만 가능하다. 판독자에 따라 변이가 심하다. 단시간 측정만 가능하다. 미리 측정 대상물에 동정이 되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다. 세기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제조자가 정한 시간에 읽어야 한다. 검지관의 단점은 특민한 판단이 필요하다. 검지관의 단점은 특민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즉 특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도가 낮다. 다른 물질의 영향을 받기 쉬워 오차가 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이도가 낮다. 특민한, 그래서 민은 민감도가 낮아.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고농도 적용이 가능하다. 한 검지관으로는 단일 물질만 측정할 수 있다. 판독자에 따라 변이가 심하다. 단시간만 측정 가능하다. 단시간만 측정 가능하다. 미리 측정 대상물의 동정이 되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하다. 즉 미리 측정 대상물의 명칭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맞는 검지관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검지관은 단일 대상 물질에 대해서 흡입하는 식으로 해서 그 검지관의 색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판독을 하게 되는데, 색이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읽어야 한다. 그래서 검지관의 단점은 특민한 판단, 특이도가 낮다, 민감도가 낮아 비교적 고농도의 적용이 가능하다. 한 검지관으로 단일 물질만 특정을 한다. 판독자에 따라서 변이가 심하다. 단시간 측정만 가능하다.